안녕하세요. NI건축 디자인부서 총괄을 맡고 있는 손희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좀 이슈죠. 이제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서 무자격 업체가 뭐 설계를 했다라든가 모 하우징 업체가 무자격으로 설계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러한 궁금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미팅을 하는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건축사는 알겠는데 건축가도 뭐 자격이 있냐라는 것부터 뭐 일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음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자격은 있고요. 이제 건축사하고 건축가는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피셜이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사자라는 직업 중에 뭐 의사, 약사, 뭐 목사 이런 분들은 교사라든가 스승 사자를 쓰잖아요. 이제 교육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분들이죠. 판사나 검사, 도지사 분들은 일사자로 이제 다스리는다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건축사는 이제 어떤 사자를 쓰느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같은 선비사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문적이거나 이제 기능적인 직업의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전문적이다라는 거는 자격증이 따르겠죠. 이제 건축사하고 건축가는 이제 뜻을 찾아보시면 서로 이제 유효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맥락이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사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건축 기획서부터 계획, 설계, 공사 감리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건축가는 똑같은 일에 플러스 알파로 설계 작품으로서 사회적 모순을 뭐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적으로 이러한 모순들을 대안을 또 제시를 하겠죠. 또 아니면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사용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또 사람과 건축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자기 철학이 녹아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는 따로 법적인 호칭을 따로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사자가 아니라서 단순한 생각으로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건축가라고 해서 일단은 뭐 작품 한두 개로 인해서 이제 건축가로 불리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 한두 개에서 이제 건축가로 뭐 불리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품 한두 개를 떠나서 뭐 세 개, 네 개 계속 쌓이면서 자기 건축을 좀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 표현의 방식 자체에 있어서 자기 철학이 또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가라는 표현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제 건축사도 아니지만 이제 시공사에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건축 용어 사전으로 보시면 그냥 좀 설계사로만 나와 있거든요. 뭐 뉘앙스가 좀 보험 설계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을 때도 있는데 보통 설계사로 그냥 불리웁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은 빌더라고 불리울 때가 있고요. 예비 건축주분들도 이제 건축가를 설계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건축가에 있어서 이제 건축사인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인지도가 좀 있는 건축가라고 한다면 좀 건축 설계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저희 NI를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 건축주분들도 건축을 하고자 하실 때 그 건축사 혹은 이제 건축가분들이 그때까지 집을 설계해왔던 것들 도면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지어졌던 집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많은 건축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을 가시면 마치 자기가 이제 요리사 빙의가 돼서 맛이 이렇쿵 저렇쿵 아니면 이제 음식이 나올 때 이런 음식에 대한 플레이팅부터 눈으로 주는 그런 색채감이라든가 사진을 찍어도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좋고 나쁘고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주택도 보시면 이 주택이 이래서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주님들이 이제 주택의 수준이 올라가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 수준 이상의 것들도 더 제한도 하게 되고 더 신경을 더 쓰게 됨으로 인해서 건축이 제대로 보다 나은 건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건축가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좋은 건축물은 좋은 건축가가 설계를 하지만 또 좋은 건축가는 좋은 건축주가
만들어 간다고 명언을 남기신 분이 계시거든요. 건축사는 인허가 위주로 설계를 하고 건축가는 예술가 위주로 설계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건축사분들은 다 인허가 위주로 설계하지는 않고요. 자기 사무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건축 사업 분야가 있듯이 좀 다른 거죠. 말씀하신 인허가 위주로 흔히 허가방이라고 하죠. 관청 주위에 몰려 있어요. 업력이 좀 다른 거죠. 토지주가 뭐 개발 행위의 허가를 받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건축도면하고 토목하고 같이 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건축 설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없죠. 구색만 갖춘 도면으로 허가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뭐 계획 설계나 실시나 뭐 현상을 떠나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략이 다른 거죠. 뭐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뭐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가 위주나 사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기관으로만 뭐 업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건축가에 대한 이런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이제 건축가는 단순히 이제 예술적인 부분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학으로서의 학자나 또 공학자이면서도 약간의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들어간 표현을 좀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두루 갖추고 중간에서의 이제 건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적 표현이 뭐 외관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뭐 조각에 가까운 건축가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가우디라든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라든 건축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DDP로 뭐 자하디드 건축가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그런 말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건축가도 있지만 좀 이런 시공은 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아트적인 설계로만 끝나는 건축가도 없거든요. 뭐 시공으로 좀 구현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대형에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하고 이제 건축가분하고 이런 많은 협약들이 이루어지면서 비행기 만드는 그런 항공 제조사라든가 이제 자동차 회사와 협약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이런 강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판들이 곡선을 구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뭐 시공이 이루어지게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제 외관적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건축가도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내부적인 공간으로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3차원적인 공간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둔다면 4차원적인 빛이라든가 주변의 대지에 있는 자연을 좀 이용을 해서 사용자와 이런 공간의 관계를 맺는 것서부터 일단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5차원적으로 시간을 담아내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죠. 빛이 이제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빛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부분은 이제 그림자가 이제 뭐 반대로 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도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솔리드한 이런 공간 벽체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색채도 있어요. 색채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푸른 빛이 이제 태양이 뜨잖아요. 정점에 있는 오후 시간대는 하얀 빛으로 이제 뜨고 점점점 노란 빛으로 들어오면서 완전 해가 질 때는 석양이 된 것 같은 이런 빨간 빛으로 또 집안의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색감으로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색감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리차드 마이어의 백색 건축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건물을 보시면 올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흰색은 모든 색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색치다 라고 해서 이제 백색만 주로 쓰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 백색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외장재 회사마다도 화이트가 조금 다르잖아요. 약간 아이보리가 있는 화이트도 있고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색상, 화이트 색상을 주변 사이트에서 햇빛이 뜨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아이보리가 있는 그런 화이트 색상을 주로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한 백색으로 쓰시기도 하고 거의 화이트 위주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더 생각을 하고 공간의 이해관계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건축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좀 시작이 앞서서 대지라고 하죠. 외부 공간에서부터가 건축이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건축가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담장으로 하여금 이제 스퀀스를 보여주는 건축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의 교회라든가 뭐 빛의 교회라든가 그런 설계를 하신 안도다다오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스퀀스는 거의 동양 건축이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옛날 일본 건축이나 한옥을 보시면 작은 필지에 담장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한눈에 공간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앞마당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장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보이는 이제 공간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 장면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면 앞마당이 이제 많이 쪼개지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다채롭다고 느껴지면서 많은 공간이 연출이 되니까 그 공간이 이제 넓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동양 건축이 동선이 좀 일부러 좀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반대로 서양 건축은 회사하고 집하고의 이동 거리도 너무 길고 또 대지 안에서도 자기 앞마당하고 집하고의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넓기 때문에 담장을 통해서 이런 스퀀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동선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뭐 미국이나 캐나다 주택 보시면 이제 집하고 주차장하고 붙어있는 건축물이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공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공사에서 인허가 진행은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공사가 하는 일하고 건축사가 하는 일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이제 집을 짓는 일을 행하고 또 실행가도 뽑고요. 또 건축사는 이제 건축물의 이제 디자인서부터 인허가 진행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겠지만 좀 시공사에 속한 설계자 분들은 이제 설계 면적의 규모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제한적인 설계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 이제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의 인력이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오히려 제휴를 맺는 그런 건축사하고 진행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뭐 일을 주려고 한다면 이제 건축주님에게도 당연히 알 권리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진행을 해야겠죠. 이제 건축가와 시공사의 이런 제휴 맺는 부분은 독특한 좀 표현 방식으로 좀 설계하는 건축가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도면을 이해하기까지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가분들도 좀 특이한 건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시공사가 하려고 하면 도면을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한번 시공해봤던 그런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설계자분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으면 공정서부터 풀어내는 과정이 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바뀔 때마다 뭐 이런 디테일을 맨날 그려야 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현장 소장님들에게 뭐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잦아지면 설계사무소는 좀 망합니다. 그러면 또 시공사도 이제 현장이 계속 늘어지면 그 또한 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맺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something.